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4대 요리 중에 하나인 산동 요리를 소개합니다. 사천, 광동 요리에 이어 세 번째죠. 산동 요리 설명에 앞서 먼저 산동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중국 산동성은 북경 하북성 밑에 위치한 성으로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맞닿아 있어요. 산동은 산의 동쪽인데 이 산은 하북성에 위치한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 부르는 타이항산, 한국말로 태행산입니다. 물론 서쪽은 산서성입니다. 면적은 15만 7,1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1.5배, 인구는 1억으로 남한의 2배 수준입니다. 황하강이 흐르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가 있고, 웨이하이에는 골프 매니아에게 유명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를 향해 샷을 날리는 아시아나 포인트 골프장이 있습니다. 인천 바로 건너편이 웨이하이입니다. 성의 수도는 제남이고 진안, 태산 공자의 고향 곡부, 중국말로 취후라 하죠. 있는 성이며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노나라의 역사로도 유명합니다. 산동 요리를 소개합니다. 산동 요리는 루차이 혹은 산동차이라고 부르는데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가 있기 때문에 노의 발음인 루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요리는 진안, 칭다오 등 산동성과 베이징, 티엔진까지 포함하는데 제남식 요리 진안차이, 옌타이 칭다오 요리, 지아오똥차이, 곡부 요리, 콩푸차이 이렇게 크게 3개 정도 장르로 분류하고 그중 제남식 요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요리, 경상도 요리 이런 거죠. 산동 요리의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북경 요리와 산동 요리는 겹칩니다. 실예로 베이징 짜장면이 산동에서 유래했고 지금은 어디가 원조인지 잘 모릅니다. 또한 북경만 넘으면 동북 삼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 동북 요리도 산동 요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매우 비슷한 편입니다. 명, 청나라 시대에 산동 북쪽이 수도권이 되면서 고급 요리들이 발전하였죠. 산동 요리의 특징과 맛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재료 본맛을 신선하게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간장을 중심으로 주로 파, 마늘, 생강으로 맛을 내어 한국의 맛과 유사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물산이 풍부합니다. 황하강이 흐르고 티엔진이나 칭다오 같은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 요리가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내륙 역시 칭다오의 라오산과 태안 지역의 타이산 등 좋은 산이 많아 임산물이 많고 평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 파, 마늘, 생강, 콩과 같은 기본적인 밭작물도 매우 풍부한 상황입니다. 둘째, 이렇게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광동 지역과 같이 원재료의 신선함과 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본맛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과 조미료는 가급적 적게 사용하여 짭짤한 정도의 맛을 내는 수준입니다. 원재료의 신선함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탕의 경우 소금 정도로만 간을 하여 칭탕, 묽은 국물, 그리고 나이탕, 뽀얀 국물이 발달하였습니다. 사천과 같이 양념으로 맛을 낸 빨간색 국물은 보기가 힘듭니다. 셋째, 한국과 같이 요리는 간장을 많이 쓰고 그 진한 맛을 잡기 위해 파, 생강, 마늘을 많이 넣습니다. 약간 간이 짜면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편입니다. 산동성 자체가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류가 많았고 기후도 비슷하고 식자재도 상대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조금 다르다면 산동은 한국보다 대파와 마늘을 많이 넣어 파를 넣은 요리가 발달한 반면 고추는 한국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동 요리를 한국식으로 개량한 요리가 여러 있는데 바로 깐풍기, 라조기, 유니짜장 등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처럼 손님 맞이를 중시하고 주량도 엄청납니다. 중국에서는 남자다운 기질이 강한 지역으로 산동, 동베이, 시베이 등 세 곳을 꼽는데 산동은 산동 다한, 산동 대장부라고 부르죠.
손님 접대 자리에는 산동 방식이라고 있는데 1호스트, 2호스트, 세 번째 호스트를 정해놓고 각각의 호스트와 3잔씩 마신 후에 손님은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할 수 있답니다. 저도 산동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많이 뻗었고 지금도 항상 두렵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곳이 딱 한 군데 더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남 지역입니다. 다음 하남 요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공자의 고향 곡부, 취프 쪽으로 가면 식사 자리부터 음식까지 많은 식사 예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칭다오 정도를 제외하면 수질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찜, 구이, 볶음 요리 등이 발전을 많이 했는데 웍에다 볶는 요리가 발달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튀기듯 볶는 요리가 많습니다. 볶는 것은 중국말로 차오인데 튀기듯 강하게 볶는 것은 폭발한다는 뜻의 빠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볶음 요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음식의 대부분이 산동이 원조인데다 다 웍에다 빠오한 그런 요리죠. 주요 대표 요리를 소개합니다. 1. 파를 넣어 볶은 해삼, 총샤오 하이션. 연태 칭다오의 지하동 지역의 대표 요리로 해삼과 대파를 주요 재료로 하며 파를 잘 넣고 재료 본연의 맛을 내고 탕을 잘 만드는 산동 요리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말린 해삼으로 물에 담가 불려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중화요리가 그렇죠. 해삼은 식감이 신선하고 부드럽고 파는 고유의 진한 향으로 해삼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향기롭습니다. 파는 기름에 노르스름하게 잘 튀기고 볶아서 해삼 위에 뿌려줍니다. 보양식으로 손색 없는데 산동이 자랑하는 요리입니다. 두 번째, 볶은 대창 요리, 구전대장, 지우주안, 따창. 청나라 광서시대에 진안의 구화로 식당에서 유래한 진안의 대표 요리입니다. 숫자 9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전이라 불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돼지의 내장을 씻은 다음 물에 넣고 10개 이상의 향신료를 붓고 천천히 끓인 후 간장, 설탕,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듭니다. 사용 재료가 많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제조 방법을 거치면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질감,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먹어보면 좋아할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탕수육 잉어, 당추 리위. 당추 잉어는 산동 진안의 전통적인 요리이며 황하강의 잉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잉어를 웍에서 고르게 튀겨낸 후 하늘로 점프하는 모양을 만들고 칼집을 내고 꼬리와 머리의 형태를 잘 살려둡니다. 설탕과 식초 위주로 만든 당추 소스를 둘러줍니다. 맛이 새콤달콤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모임이나 연회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요리죠. 산동에서 잉어로 만드는 유명한 요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잉어를 품에 안는다 라는 요리인데 중국어로 화이바오 리위, 화이바오는 안는다 라는 뜻이고 리위는 잉어입니다. 이 요리는 상징적인 쿵푸, 곡부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공자와 공자 아들의 무덤이 아들이 앞에 있고 아버지가 뒤에서 품으로 앉는 모양인데 이를 스토리 삼아 큰 잉어, 작은 잉어 두 마리를 사용하여 큰 잉어가 작은 잉어를 품는 모양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양념은 당추 방식이 아니라 홍샤오 방식입니다. 설탕을 넣어 달게 빨간 색깔이 나오도록 볶아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따뜻함을 볼 수 있다네요. 중국 사람들 말 만들기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시 완즈, 4가지 기쁨의 미트볼. 중국 전통 산동 요리 중 하나입니다. 스시는 4가지 좋은 일이라는 의미인데 행복과 기쁨입니다. 복, 루, 수,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4개의 큰 미트볼을 만들어 주요 연회 또는 축제에 상스러운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주요 재료는 해삼, 게, 새우, 돼지고기, 계란과 파입니다.
재료를 둥글게 만들어 튀긴 다음 간장과 같은 조미료로 맛을 내고 소스를 뿌립니다. 맛은 바삭바삭하고 짜고 달콤합니다. 다섯 번째, 일품두부, 이빈豆腐. 산동에서 많이 생산되는 콩을 이용한 두부 요리로 공자의 고향인 취후의 콩푸 차이의 일종입니다. 일품은 맛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고, 탕은 우리나라의 곰탕, 설렁탕 육수와 같이 걸쭉하게 장시간 끓여둔 육수를 사용합니다. 두부는 순두부처럼 몰랑몰랑하고 소금 정도로 간을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데, 노란색의 느낌이 좋고 기름기 많은 다른 요리들과 조합을 이루며 맛있는 맛을 냅니다. 여섯 번째, 지엔빙, 젠병.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이고 제남 요리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대의 타이산 지역에서 유래한 10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요리입니다. 삼국지 제갈량이 전장에서 부뚜막을 잃어 불을 피우지 못해 임시 방편으로 징 위에 면을 물에 풀어 익혀 먹은 것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오래된 고사 스토리는 믿거나 말거나죠.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 아침 메뉴를 많이 먹는데 현지돈 5위안 미만, 즉 한국돈 1000원 미만입니다. 계란과 밀가루를 주 원료로 만드는데 철판 위에 밀가루 반죽을 얇고 넓게 만든 후 반죽이 익을 만한 시점에 계란을 넣어 넓게 발라주고 춘정과 시엔차이, 무로 만든 중국 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를 뿌리고 두부피를 튀긴 자또프를 잘라 넣어 돌돌 말아 먹습니다. 역시 산동 요리답게 생파의 향이 다른 튀김류 속 재료의 느끼한 맛을 잡아줘 맛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항아리 고기, 단절로. 항아리 고기는 제남 요리의 독특한 요리이며 맛입니다. 청나라 광서 시대에 진안의 펑지루 호텔의 유명한 요리사가 개발하였습니다. 돼지갈비를 잘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항아리에 넣고 간장, 설탕, 파, 생강, 물 등을 넣은 다음 뚜껑을 잘 닫고 중간 정도의 불에서 점점 약하게 낮춰가며 3시간 정도 국물이 진할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이 요리를 볼 때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맛이 좋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검은 유약을 바른 도자기인데 우리의 뚝배기로 보시면 되고 뚝배기 돼지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인 국물 맛이 일품이라 하여 밥에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됩니다. 여덟 번째, 우유 부추 수프, 나이탕 부차이. 흰 국물색으로 인해 우유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역시 산동성 제남의 특성 요리입니다. 팽이버섯처럼 생긴 식물 식자재인 부추를 주 재료로 버섯, 목련, 햄, 기타 채소를 넣고 냄비에 넣고 뻑뻑한 육수, 다진 파 등 10가지 조미료를 넣고 끓입니다. 산동의 전치, 연회를 할 때 올리는 필수탕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정말 유명했다네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명합니다. 열 번째, 돼지 닭볶음, 요바오 수앙추이. 이 요리는 볶는 산동 요리의 최고 진수입니다. 돼지고기를 오징어에 칼집을 내듯 꽃 모양으로 만들어 볶는데 산동의 전통 요리 중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도 사용하는데 백주와 어울리며 산동 최고의 술 안주라고 합니다. 11번째, 연태 고량주. 요리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워낙 유명해서 연태 고량주 백주를 소개합니다. 수수를 뜻하는 고량, 옛고자를 써서 까오량이라 하고 전통 방법으로 빚었다는 고량, 옛고자를 써서 구량이라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중화요리에서 빼갈로 소개해서 널리 알려진 술이며 실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빼갈은 백주를 의미하는 바이깔이라는 중국어입니다. 주로 34도이며 현지에서는 한국돈 1만원도 안하는 저렴한 술입니다. 어쨌든 중국 음식은 중국 술이 어울리죠. 삼겹살에 소주이듯이. 산동 요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광동 요리와 같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재료 본맛을 신선하게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조미료를 잘 쓰지 않는 광동과는 달리 간장을 중심으로
주로 파, 마늘, 생강으로 맛을 열심히 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맛이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요리 의미를 알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중국 8대 요리 사천, 광동, 산동을 끝내고 이제 5개 남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